네, 오늘 발표를 받게 된 컨버전스 개발팀 대입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모듈 AMD Require.js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외국 분께서 만드신 자료를 제가 이제 다시 재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다 전부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OOP 랭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OOP를 해야 하는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메인터넌스러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유지보수랑 그 확장 축소할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gathering, related variable and method로 되어 있는데 관련 메소드엔 변수와 메소드의 집합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OP를 한다는 것이고요. 오브젝트 from OOP, 그 OOP의 특성 중에 상속, 그다음에 다양성, 캡슐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강점은 이제 세 가지로 알고 계시고, 이 중에 인캡슐레이션을 보면, 이 영어를 해석해 보면 객체 컴포넌트들의 변수나 메소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언어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그쪽으로 좀 보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왜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하는지, 이유는 원하지 않는 변화 아니면 어떤 그 공격들로부터 그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베이스다 라고 선언되어 있고, 이 프라이빗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는 또 프라이빗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NHN에서도 그 자바스크립트 관련 네이밍 컨벤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를 보시면 언더스코어 표기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변수는 프라이빗이다 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프라이빗은 아니고요, 다 퍼블릭이죠. 근데 이 메서드는 프라이빗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프라이빗이라고 해놓고 저희 NHN에서는 이거를 원래 퍼블릭인데, 왜 이거를 프라이빗이라고 하냐면 나중에 저 메소드를 상속받을 때 진짜 프라이빗 변수는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퍼블릭으로 써놓고 컨벤션 형태로 언더스코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 아까 이 휴먼이라는 클래스는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분 우리가 프라이빗이라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프리빌리지드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빌리지의 뜻은 특권을 가진 메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권을 가진 메소드가 뭐냐면, 이렇게 바 형태로 바 age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진짜 프라이빗 메소드입니다. 아니 그 변수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이 age를 직접 접근 권한이 없는 이런 변수고요. 이 변수는 진짜 말 그대로 프라이빗인데, 이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른 getset 그 메소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dis.growup이라고 하면, 이건 원래 이전에서 퍼블릭 메소드라고 했는데, 내부 변수를 이용하는 퍼블릭 메소드는 프리빌리지드 메소드라고 이렇게 저희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빌리지드 메소드가 이런 형식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age나 gender 이 이 변수에 대해서 접속을 못하고 오직 growup이라는 그 메소드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모듈 패턴이 있는데요. 모듈 패턴은 크게 다른 점은 없고, private 이런 함수가 리턴할 때 이런 형식으로만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는 dis.growup이었는데 지금은 return에서 이런 메소드를 반환시키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똑같이 growup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이제 모듈 형식에서는 export라는 이런 형태, 가운데가 이제 좀 모듈 형태거든요. 이건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런 형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비슷한 게 프리빌리지드 메소드 패턴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장점, 어드밴티지가 뭐냐? 쉽다. 그리고 보안, 프라이빗 데이터가
보완이 되고요. 그다음 디스어드밴티지는 상속받기 힘들다. 아까 바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속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 그러면 많은 모듈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러면 모듈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복잡한 의존성에 대한 이슈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모듈들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모듈은 한 파일당 하나의 모듈 형태로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파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 이슈가 생기고요. 그러면 모든 파일을 다 불러올 수 없으니 이제 비동기 로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컴플렉스 디펜던시라고 해서 이런 이슈는 모듈을 불러올 때 이제 순서대로 불러와야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의 순서를 알기 힘들다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해결책을 뭐냐? not hard to sol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스탠다드 API가 없다. 그래서 누구 하나 만들어도 그건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점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로 커먼 JS라고 해서 케빈 단구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분이 만들었고요. 단구르. 네, 그다음 이분은 자원봉사하고 메일링 리스트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오피셜 오거니제이션이 아니고요. 이 커먼 JS는 바이너리, 파일 시스템, 인풋, 아웃풋 등등 모듈 이런 것들을 정의한 API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커먼 JS는 그냥 명세입니다. 명세. 그 마크업에서도 그 도큐먼트 형태 명세가 있잖아요. 그냥 명세일 뿐이고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명세, current specification 모듈 1.0부터 1.1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듈을 가지고 구현한 거가 Node.js입니다. Node.js는 이거의 1.0 버전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에서 asynchronous definition이라고 해가지고 AMD라는 거가 또 이게 분리가 됐어요. CommonJS에서. 분리가 돼서 얘는 비동기 전용 명세입니다. 명세. 이것도 명세고요. 그럼 AMD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MD는 Asynchronous Module Definition이라고 비동기 모듈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갖다 쓴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Define 모듈 ID, 그 다음에 의존성, 어떤 모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코드를 여기에 적는 겁니다.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account라는 모듈이고요. account라는 모듈은 서비스랑 pub/sub 이런 모듈을 갖다 쓸 거다. 그래 의존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여기서 인자값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이 순서대로 인자값 받고요. 여기서 프라이빗 형태로 작성을 하고 퍼블릭 메서드를 아까 저기 리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슷한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정의하고 여기 export라고 되어 있죠. 이거가 여기 들어가죠. 똑같은 형태고요. jQuery는 이런 식으로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진도도 똑같이 진도로 define 진도 아무것도 없고 return 진도 하면 진도도 모듈 형태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quire.js입니다. require.js는 제임스 버크에 의해서 구현이 됐고요. 비동기 자원을 로더 가능하게 해놨고요. 현재는 1.0.8 버전에서 스테이블 버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 2.0은 지금 계속 개발 중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히 require.js를 불러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여기가 이제 저희가 제작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require 그 다음에 필요한 앱 이름, 앱 모듈 이름, 그래서 앱 모듈을 인자로 받아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아까 그 common.js 명세를 구현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app.js, 여기 보면 여기 app.js를 불러왔는데, 이 app.js는 다시 그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 있는 어카운트란 JS랑 세션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와서 여기서 또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존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main.js인데 app.js를 불러오고 account.js는 또 저기 crypt랑 xhr JS 파일들 이런 파일을 이제 구조로 그 모듈 형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는 AMD를 이용하고 있고 그 경로를 이용해서 엘리어스를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큘러 그 순환에 의한 의존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형태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 중에 플러그인으로는 순서, 오더, 그 다음 텍스트, 랩, 유즈, 그 다음에 커피 스크립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점으로는 글로벌 스코프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코프 문제는 항상 있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everything is organized in 모듈이라고 해서 모듈 안에서 다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스크립트로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자, 이게 마인필드라고 해서 지뢰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뢰밭. 문제점이라는 걸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듈이 실패하면 디버깅이 힘들다라고 되어 있고 그 어려운 경로, 그 다음에 require 함수를 꼭 사용해야 하고요. 플러그인이 에러 났을 때는 플러그인이 에러 날 수도 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아까 커피 스크립트 플러그인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커피 스크립트가 에러 나면 또 플러그인 자체가 다 에러 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다고 나오고요. 많은 모듈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많은 파일들, 많은 요청, 아까 리퀘스트 할 때는 파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이슈가 좀 있고요. 그래서 r.js가 나타납니다. r.js 이름도 짧아가지고 require 짧은 버전, 뭐 되게 미니피케이션 버전이라고 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옵티마이제이션 툴이고요. 그리고 모든 모듈을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팩. 합치는 작업,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최소화한다. 거의 빌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법은 이건 이제 노드로 만들어졌어요. 노드에서 RJS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파일들을 해놓으면 이 파일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build.js는 그냥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appdir은 어디고 베이스열은 뭐고 이런 파일들이 여기 있고 모듈명은 처음 실행하는 모듈은 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 build.js가 요 아까 main.js를 가리켰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원래 require.js는 86K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알몬드라는 JS 파일이고요. 이것은 아주 적은 AMD API만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저자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9KB 되게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진짜 스테이블합니다. 이 의미는 0.0.3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그 버전 없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다는 거고요. 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씁니다. 아까 조금 다르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바로 쓰는 정도로. 아까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그 제이슨 방식으로 넣었는데 여기는 인자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팁으로는 you can use r.js to optimize 그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면 되고 almond.js는 이 require.js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라 라고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lmond.js 파일을 이렇게 이용하고 main.optimization 이건 파일 하나를 합쳐놓은 거죠. 합쳐놓은 걸 이렇게 이용하고 이걸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책에서 추천하는 게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도 한번 이거 같이 스터디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퀘스천 타임인데 현재 이거 말고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저희 NHN 헬로 월드라는 블로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커먼JS랑 AMD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보면 네, 여기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현재 모듈 로드는 HTML5에 로컬 스토리지 연동한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원격 서버부터 불려온 것을 로컬 스토리지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그 HTML5 하면서 그 로컬 스토리지 관련돼서 이슈도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AMD에 대해서도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직 자바스크립트는 AMD 저희 아직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OOP를 많이 좀 강점을 내세우고 좀 많이 했는데 다들 트렌드가 이런 모듈 패턴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모듈 패턴으로 다시 이제 좀 팩토리를 그 개발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트렌드죠, 트렌드. 네. 제가 이렇게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준비한 자료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Q&A로 받겠습니다. 생소한데 직접 해야 됐어요? 어떤 걸요? 그 커먼 JS만 해봤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저런 식으로 이제 OOP도 아니고 모듈 형태로 익스포트해서 우리는 다 OOP라고 하면 뉴라는 키워드 그 생성해서 막 하잖아요. 뉴에서 하고 하는데 저런 거는 모듈 베이스로 진짜로 모듈 갖다 불러다 쓰고. 뭔가 이렇게 뭐지? 그런 거 알고 싶은 거로 저게 콘텐츠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얼만큼 쓰고 있고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저걸 화두로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네. 공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그 파일별로 모듈별로 파일을 떨어뜨려서 그걸 하고 있는 건 똑같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미니피케이션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뭐지? 네, 저렴을 저는 권하는데 파일만 나누는 게 단순하게 파일 나누는 거. 그거는 객체 이름을 나누는 건데 저는 띵크로버스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만 갖다 쓸 수 있게 비동기 필요할 때만.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케어나 R.js 같은 걸 통해서 필요할 때만 그 모드만 이렇게 그쵸. 비동기가 키워드예요. 그리고 이거 최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3, 4년 전에 봤거든요. 이 자료가요? 이 자료는 아니고요. 저렇게 위쪽에 아니다. 그러면은 호출할 때마다 모듈별로 합쳐지니까 YUI가 이래요. YUI가 이래요. 요- YUI가 이래요. 네. YUI가 이렇고 달라지겠네. 그 YUI 이렇게 리콰이어 해가지고 필요한 거 위에 땅땅 선언해서 걔를 동적으로 끌어서 쓰는 거 그런 거가 YUI 만든 개발자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네. 성능에는 YY가 좀 야옹 살짝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맞아요. 이케어하는 그 순간에 그 런타임 때 뭔가 기체 복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그 방금 클라이언트 딴에서 이제 이렇게 딱딱딱 로드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봤던 개발 환경은 서버 딴에서 이제 그거 뭉쳐가지고 페이지별로 다 해놓고 페이지별로 해놓으면 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서버 딴에서 캐시 해주는 시스템까지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비동기적인 로드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AMD라는 거를 미리 정의된 구현 방법을 미리 똑같이 구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도 다른 사람이 또 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 스탠다드 API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기능상으로 구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커먼JS든 R.js든 저렇게 저기 정의된 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디든 갈려 쓸수 있다. 표준이 없는 그쵸, 거야. 표준이 없는 거죠. C나 막 이런 데서 막 이름도 틀리고 뭐도 루비 다르고 같은 하니까. 경우도 루비나 뭐 펄 프로그램 같은 게 다 모듈 개념이잖아요. 저희들 그것도 다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구현만 해놓은 거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다 쓰는 거니까 인클루드가 재활용하기는 저기 좋긴 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객체 지향적으로 모듈을 만드는 건 맞는데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모듈.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크게 의미하는 거는 두 가지의 명세가 있다. 커먼 JS라는 명세랑 AMD라는 명세가 있다. 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CMA 자바스크립트 6 버전인가? 다 차기 버전이 거기에서 미크라인 기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었다잖아. 문제는 멀었다니까. 알겠습니다. 두 개, 잠깐 한 번 더 할게요. 두 개의 큰 다른 점은 커먼 JS는 비동기보다는 동기 형태의 명세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아예 좀 이렇게 뿌리부터 좀 변경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MD가 조직에서 분리가 돼서 AMD는 처음부터 우리는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명세가 된 거예요. 한 예를 코드를 보시면 file.a라는 모듈이 있는데 익스포트를 해서 했죠. 그 다음에 A, B는 3, 4를 넣어놓고 A, B는 여기 변수 여기 있죠. 여기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C, D는 인자 형태를 받은 다음에 더해서 리턴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B에서 A라는 모듈을 갑자기 중간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건 커먼 JS고요. 중간에 불러와서 바로 불러오는 거, 비동기가 아니라 바로 불러와서 모듈 A에 sum, 여기 sum 있죠? sum에 A, B를 넣습니다. 5, 6을 넣으니까 3, 4, 5, 6 더해서 18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커먼 JS예요. 그러니까 AMD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비동기 문제가 항상 있는데 비동기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가 꼼수를 많이 쓰고 했는데 이렇게 콜백 함수로 근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 안 될 때도 있다. 그래서 AMD가 분리하게 된 겁니다. AM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efine하고 무조건 define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거죠. 아까 코드랑. 그래서 나는 이런 모델이 필요해. 그거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건데 커먼 JS는 개발하다가 필요한 거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서버 사이드에 적합한 그래서 노드 JS가 커먼 JS를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AMD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